잠시 후 여러분은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등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남한과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강조하는 통일의 3대 기본 원칙을 담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반공의 명분이 약화되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국민의 불만이 증대하자 박정희 정부는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남북 대화를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유신헌법을 공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임기 6년 연장, 출마 횟수 무제한,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국회 해산권, 대법원장 및 헌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긴급조치 선포권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치러진 제8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의원 99.9%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973년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유신반대 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은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준하, 백기환 등의 지식인들은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학생들은 시위와 집회를 통해 유신헌법과 노동악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활발한 유신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연달아 긴급조치를 발표하며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신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사법 절차 없이 체포해 재판에 넘기는 등 강력히 탄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 유신반대 운동을 공산당의 지령에 따른 정부 전복 시도로 조작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도 하였습니다. 정권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정의구현 사제단을 결성하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열었으며 언론인들은 정부의 언론 탄압과 검열에 맞서 언론 자유수호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 1976년에는 함석헌, 문익환 등 재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유신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은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등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였습니다. 삼권 분립은 허울만 남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우리의 비원인 민족 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민주 세력을 키우고 규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야 할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경제입국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민족 통일은 오늘 이 결의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이와 같이 3.1 민주구국 선언을 통해 유신 반대운동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1979년 회사 폐업 조치에 항의하던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경찰이 이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과 독재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박정희 정부와 여당은 김영삼을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압 조치는 김영삼의 정치 기반인 부산과 마산의 민심을 자극하며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당시 석유파동, 과잉투자 등으로 경제 위기가 더해지며 박정희 정권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유신 정권 타도를 외치는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독재 타도와 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고,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시위는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위를 강제 진압하였지만, 강경 진압은 민심을 악화시키고 정권에 대한 불만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처리 방법을 두고 권력층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11.6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유신 체제는 사실상 무너지고 1인 장기 집권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두환 정부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